저는 현재 경찰행정학과에 있는 24학번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교육과 2사학번 신윤이라고 합니다. 경찰행정학과 25학번 20살 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제작 2호학번 김서유라고 합니다. 본인의 연애 가치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연애 가치관? 일단 신뢰가 두터운 연애를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 자주 못 만나더라도 연락이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제 확실한 연애 가치관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이제 뭐 거슬리다고 생각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자주 만나고 그냥 이런 거지 않을까요?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락은 2시간 이내더라도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외모, 성격, 경제력, 가치관 중에 딱 한 개만 고를 수 있다면? 어려운데? 뭐가 있지? 그래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외모. 이번 미팅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나와봤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 학기도 되었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자 나와봤습니다. 이번 미팅 경험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살면서 미팅은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았는데 한 번쯤 해서 뭐 좋았다. 네. 그냥 딱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색하고 얘기 조금 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과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서 서로를 알게 된 게 즐거웠습니다. 일단 저는 사범대 학생이라서 사범대 친구들만 맨날 만났었는데 이렇게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것대로 좀 뜻깊었고, 뭔가 미팅이라는 거에 좀 엄청 걱정이 많았는데 다른 분들께서 분위기를 좀 잘 풀어주신 덕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연애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나요? 결국 이제 뭐 혼자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심심할 때나 뭐 이제 아니면은 외로울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연애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런 게 좀 나아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람이 기쁘고 이제 재미있어지잖아요, 연애를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연애라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 행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있으면 확실히 삶이 더 윤택해진다 해야 되나? 뭔가 혼자만 있을 때는 저희 혼자 생각이라던가 뭔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더 하게 된다거나, 제가 맨날 해왔던 반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있으면 더 활기차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만에 연애를 한다는 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타인과 깊은 맺음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서툰 게 많아서 서로 투닥투닥 거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용서가 서로에게 되는, 가만히 되는, 그게 20대만의 연애가 아닐까.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약간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가장 이제 깊이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에 이제 연애가 20대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인 중에서는 제일 젊은 나이대이다 보니 더 많은 것을 30대에서 하지 못하는 게 20대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30대가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약간 풋풋함 이런 거지 않을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애하는 상대나 전에 연애했던 상대에게 본인은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와, 어떡해. 저요? 아, 와, 생각났어요. 이거 하나,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 썼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쓴 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그때 나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기부터 이 시기에 만났으면 그 시기가 제가 먼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그 사람한테 어쨌든 헤어지면 좀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지 않게 네,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관공학과 22학번 김나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학과 21학번 30기 김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경영학과 21학번 박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부학과 24학번 이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부학과 24학번 임예빈입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학교 끝나면 또 알바를 가고 그럼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래는 수면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수면 시간을 좀 채우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현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새로 사귄 친구가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시간 약속을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학과는 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공부학과 특성상 공모전이랑 팀플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지금 관공부 전공이랑 콘텐츠 제작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 다른 실습하는 학과랑 다르게 조별 활동이 많지 않아서 자기 개발할 시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각자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저희는 학과 특성상 공모전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다른 학과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도 많이 찌고 하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4시간이 추가된다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잠도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저는 4시간이 추가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더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이 추가되면은 그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에 쓰고 싶습니다. 저는 취미가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 나머지 4시간도 운동하는 시간으로 쓰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지키고 싶은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나중에 가서도 챙길 수 있지만 공부는 성적표로 남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지킬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항상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가 도움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지킬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지킬 것 같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먼저 지킬 것 같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이 중요한데 저가 솔직히 12시간을 잡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너 12시간 자? 잠탱이 막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야지 하루가 편안하고 수업도 집중 잘 되고 어지럽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게임하는 게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이유로 친구들과 헤어져 있는데 이제 게임이라는 하나만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간은 저에게 취미이자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산책하는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산책을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할 시간이 꼭 필요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표에 보면 2-3시간 정도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만의 힐링 시간,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남들한테는 낭비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힐링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출할 때마다 시간 부족의 압박을 느끼는데요. 늘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놔도 맨 마지막 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할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부족의 압박을 느끼는 순간은 과제의 기한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과제의 기한이 어디까지일지도 모르고 저의 개인적인 일정과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모전 마감일이 정말 크게 압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회의도 많고 그 PPT나 제안서를 교수님께 보여드려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감이 다가오는 게 정말 크게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시간이란 돌탑이다.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을 쏟다 보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 쌓여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돌탑처럼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돌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간이란 연필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연필로 책을 써내려 가듯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앞으로의 길이 되며 마지막엔 그 기록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시간이란 최저시급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오르듯이 저의 가치도 매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윤아, 다음 학기에는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자. 파이팅! 예빈아, 다음 학기에는 휴학하고 세상이 좁다 하고 넓게 살아라. 이제 3학년이 되는데 더 바빠지겠지만 가족과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하고도 여행 다니면서 더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주연아, 4학년이니까 국시 준비 열심히 하고 아직도 모르는 의학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의학 용어 외우고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자격증 땄으면 좋겠다. 화이팅! 현수야, 다음 학기 4학년이다. 할 수 있지? 열심히 하고 시험 붙어야지. 나 시험 합격하려고 이거까지 샀어. 합격해라. 저는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이런 거 집에서 장 보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20-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식비를 대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중 10만 원 정도는 이제 배달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져요. 제가 조금 더 움직이면 그 비용도 아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특별한 반찬이 아니라 뭐 계란이나 김치 같은 필수적인 반찬들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지출은. 일단 저는 자취를 시작할 때부터 일단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집에서 요리해 먹는 편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취를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 자취하면서 배달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많으면 그 정도밖에 안 시켜 먹고 집에서 보통 요리를 해서 먹고 장을 볼 때 뭔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서 장을 볼 때 신중하게 좀 선택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달 시켜 먹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해가지고 평소에도 배달을 거의 잘 시켜 먹는데 이제 어떤 날이나 진짜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종종 배달을 시켜 먹는데 그때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장을 보러 갈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본가에서 어머니가 반찬이랑 여러 가지 보내주시는데 이게 진짜 거의 식비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90%는 반찬으로 먹으면서 식비 절감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집에서 반찬으로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으로 먹는 게 훨씬 많아서 식비 부담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긴 한데 이제 강릉이 또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해산물이랑 이런 거는 좀 일반 마트나 그런 데 가도 잘 있는 것 같고 딱히 어떤 게 크게 비싸다거나 어떤 게 크게 엄청 싸다거나 그런 거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물가는 수도권 지역이나 여기나 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라서 식재료 물가가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식재료는 수도권보다 비싼 것 같기도 해요. 특히 해안가 도시라서 해산물이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트에 가면 저렴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요. 직접 요리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배달이에요. 같은 금액이면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게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저렴해서 주로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정말 요리하기 귀찮을 때는 배달시켜 먹기도 해요. 처음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식비가 줄어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까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기 힘들거나 메뉴가 제 입맛에 안 맞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가 포함된 식단이 나오는 날도 있고 또 강릉에서도 외식,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학식을 자주 이용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기숙사 방에서 간단하고 즉석으로 해결 가능한 컵라면이나 인스턴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 한 끼면 보통 15,000원 정도 들고 편의점 끼니면 한 끼에 약 5,0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대략 10만 원 전후쯤 쓰는 것 같아요. 서울에 비하면 물가가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 강릉 임대료, 외식비,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울 못지않게 부담스러울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솔직히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간단하고 맛은 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영양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특히 기숙사에서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냉장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채소를 챙겨 먹는 건 거의 꿈에 가깝더라고요. 건강 걱정이 안 들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타협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가장 큰 고민은 밤에 배고플 때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고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새벽에 배가 고파질 때가 많죠. 그런데 기숙사 내부에 작은 자판기 몇 개뿐이고 밖으로 나가려면 문이 닫히거나 이동하기 번거로울 때도 많아요. 매번 배달시키기도 부담이라 식비 문제도 있고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적은 메뉴 구성과 높은 지출 비용으로 인한 메뉴 고민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싸고 양도 많지만 입구에서 찍는 코드가 잘 안 찍혀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 메뉴가 이상하여 먹기 꺼릴 때가 있습니다. 약속,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게 될 때 주로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에는 강의 시간이 맞지 않아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지 못할 때 외식을 하기도 했어요. 식당들은 보통 기숙사에서 상당 부분 거리가 있고 가격이 좀 높으면서도 종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식당보다는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경우가 많을 때 일부 생활비를 재분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집이 근처라서 할아버지 집 댁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친구들이랑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는 확실히 외식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녁은 거의 매번 외식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제 식사 패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점심을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편의점 음식을 같이 먹거나 기숙사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걸 챙겨다 주기도 해서 집밥은 아침 아니면 거의 먹을 기회가 없고 하루 3끼 중에는 가장 비중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식사의 비중은 집밥이 10%, 이제 외식이 한 30, 그다음에 간편식이 한 60% 정도. 사실 제가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거나 음식을 챙겨다 주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시간이 맞을 때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자주 먹습니다. 학생 식당도 이용하긴 하지만 그건 보통 돈이 부족할 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그 근처 식당이나 술집 같은 곳을 더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결한다고 해도 학식보다는 학교 주변 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는 대부분 편의점 가서 먹긴 합니다. 왜냐면 편의점 음식이 제일 빠르고 간편하고 수업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때 아주 편리해서 그렇게 먹긴 합니다. 예, 진짜 간편해서 딱 한번 말하자면 그냥 진짜 간편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녁에는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침 시간대에는 버스가 아예 없어서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하는데 8시만 넘어가도 길이 막혀서 택시비도 더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늦잠을 자면 일정이 완전히 꼬여서 아침을 아예 못 먹을 때가 많아요. 1교시가 있는 날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 식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통학 때문에 식사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그만큼 식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달 용돈을 받긴 하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든 간에 결국에는 다 쓰고 나면 영원히 돼버릴 정도로 금방 없어져요. 그 중에서도 외식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만 통학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저녁에는 부모님이 데려와 주시는 경우도 있고 통학 비용 자체도 부모님이 다 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학 때문에 식비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외식 횟수가 많아진 게 식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밥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해보는 중이에요. 식사의 질이 낮아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느낌? 제가 커피를 진짜 너무 많이 마셔서 커피가 한 일주일에 한 28,000원 정도 나옵니다. 타지보다 약간 비싸다고 느낀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다 가격이 다 똑같이 비슷한 걸로 봅니다. 강원도 강릉의 작은 골목의 한 가게 앞. 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로 다양한 음식이 있는 강릉 길감자라는 곳입니다. 다양한 감자 관련한 굿즈들이 있고 감자 수제,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감자와 다른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콘도그 형태의 소세지 길감자와 옹심이와 감자전의 쫄깃함과 바삭함을 느낄 수 있는 컵 길감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원도 감자의 새로운 변신, 강원도 감자의 다양한 음식과 강원도 감자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감자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까요? 감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24년 순조 때 청나라를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지방을 거쳐 강원도까지 전파되었는데 이는 강원도의 기후와 지형이 감자 재배에 유리하여 강원도가 감자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감자는 옛날부터 흉년이나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환경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쉽게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 작용하여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궁황작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감자는 여러 번의 품종 개발과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다양한 감자가 만들어지고 현대에 들어서는 품종 개발 기술이 발전하여 감자 원산지인 남미와 협력할 정도로 위상이 올라가고 부황작물을 넘어 중요한 식량이자 강원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릉이 감자의 도시가 된 이유는 화려한 전설이 아니라 척박한 자연이 만든 필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감자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릉의 다양한 감자 음식점을 방문하여 감자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과 강원도 감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강릉의 한 옹심이 가게를 방문하고 사장님에겐 강원도 감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2년 정도. 오. 약간 감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감자는 네. 이게 옛날에 전통 내려오는 저거기 때문에 네. 감자는 주식이잖아요. 옛날부터 네. 주식인데 예. 감자는 다 좋아하죠. 아. 네, 이 감자가 주식이야 옛날부터. 근데 지금은 그 삶아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감자가 동심이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판매하고 먹는 거지. 동심도 맛있어요. 동심이가. 네, 너무 맛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감자를 또 갈아야 돼요 기계로. 아, 네. 기계로 가는데 기계 지금 우리 갈지를 못해요. 아직 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갈아놓은 거를 찍으면 되지. 반죽하는 기계가 또 있어요. 그거 찍고 거기서 그다음에 반죽 다 된 걸 그 안에 보여줄 테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 가서 또 보고 판매를 하면 돼. 어머님의 말씀대로 예전에는 감자가 주식이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감자 음식들이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음식 중에서 하나인 감자젓과 뜨끈하고 쫄깃한 옹심이입니다. 사장님께서 감자 손질하는 곳을 짧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감자를 깎아서 이렇게 담궈놔요. 저는 담궈서 씻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다 갈아. 이게 감자 가는 기계예요. 이 걸려서 반죽기로 들어가요. 반죽기예요. 문 열어봐 이게. 깎아서 갈아서 반죽기 들어가요. 이렇게 반죽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반죽이 돼서. 이렇게 반죽 거기서 반죽은 부재료와 함께 섞어 바로 구워줍니다. 그게 천지. 이거 가게구만. 네. 어머님께 감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감자는 어차피 주 양식이 아닌가? 주 양식. 양식.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감자젓은 손님들에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감자떡도 미리 만들어둔 다음에 찜기를 통해 찌면 감자떡이 완성이 됩니다. 강릉의 감자떡은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에는 정성과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 감자 옹심이는 강릉이 가장 오래 품어온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갈아 만들기 때문에 손은 많이 가지만 한번 뜨거운 물에 오르면 은근하게 속을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감자를 농사짓는 손길은 세대를 이어왔고 오늘날에는 지역 브랜드와 공방, 로컬 창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자는 이 땅에 가장 먼저 적응한 식물 중 하나였습니다. 음식이라는 경계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강릉의 감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한 지역의 삶을 지탱해온 작은 역사입니다. 오늘도 강릉의 바람과 흙은 그 역사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하늘, 오늘 이 시티버스를 타고 강릉의 명소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첫 출발은 안목해변.
우리에게는 익숙한 바다이고 커피거리이지만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저는 안목해변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빨간 시티버스가 이곳 안목해변으로 들어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끝없는 파란색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풍경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바로 사근진 해변. 이 해변은 안목처럼 붐비지 않아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사근진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사근진 방파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록달록하네. 우와. 아. 방파제 위에 올라서면 펼쳐진 바다가 한층 더 투명하게 빛나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예쁜 윤슬이 수면에 수놓습니다. 사근진 방파제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바다를 향해 놓인 작은 그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그네에 앉아 가볍게 발을 밀어봅니다. 그네가 오르내릴 때마다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며 윤슬을 만들고 그 빛이 마치 위로하듯 가까워집니다. 사근진에서 여운을 안고 도착한 곳은 사천 모래거리입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들이 투명한 물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구경하며 도착한 곳. 차갑게 빛나는 육수, 얇게 썰린 회를 보자마자 침이 고입니다. 새콤달콤한 회들이 내 입에 들어오자마자 혀끝에서부터 시원함이 싹 퍼지고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진짜 맛있었고요. 완전 배고파서 흡입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다시 시티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봅니다. 여전히 바깥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주문진 수산시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시장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가판마다 쌓여있는 건어물과 해산물들, 상인들의 힘있는 외침이 뒤섞여 주문지만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 되는 곳. 우와. 여기서는 삶의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때 즐거워야 되니까 먹는 거. 이건 오토맵하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이거는 이제 다시마 한번 먹어봐요. 이거 다시마. 이거는 달지도 않고 이거는 좀 단맛이 있어. 근데 바삭바삭해서 다시마가 몸에 좋으니까. 다시마는 처음 먹어봐요. 먹어봐. 이런 것도 있고 다시마가 튀겨 반찬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국물 내는 것도 있고 다시마.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가 조용한 길을 따라 움직이다 멈추는 곳. 영진해변입니다. 영진해변. 짜잔. 영진해변에는 바우 카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영진해변에서 유명한 바우 카페를 가보았습니다. 바우 카페에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의 향기가 퍼집니다. 저 시그니처
커피 하나랑요. 그다음에 그냥 마들렌. 여기서 시그니처 커피를 시켰습니다. 부드러운 흑임자 커피와 커피의 조화가 중독성 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바다가 더 넓게 펼쳐집니다. 이제 길에 나섭니다. 조금 더 바다를 눈에 담기 위해 바닷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 도깨비 해변에 왔습니다. 잔잔한 파도와 넓게 트인 노을빛 하늘이 맞닿으며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Where are you from? From Belarus. Belarus?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 옆에 나라예요. 러시아. 강릉에 왜 왔어요? 바다 때문에. 바다 때문에? 네. 지금까지 어디 갔다 왔어요? 방탄소년단 전유전에 갔고 그리고 여기에 왔어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네. 보고 싶어. 누가 제일 좋아요? 슈가. 태형. 태형. 위. 즐거운 만남을 뒤로하고 오늘 여정의 마지막 장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BTS 정류장. 해변을 따라 홀로 자리한 이 정류장은 바다와 함께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둔 듯 고요합니다. 주무진 해변 근처 편의점에서 폭죽을 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문 해변은 고요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작은 불꽃을 붙였습니다. 스파클은 어둠 속에 가느다란 빛의 선을 그립니다.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작은 불꽃들이 밤바다에 반짝이는 점을 찍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폭죽, 짙은 하늘 위로 밝은색들이 한 번에 피어오릅니다. 아침에 설렘을 싣고 달렸던 빨간 버스가 멈춘 곳, 그 끝에서 맞이한 이 어두운 주무진 해변. 우리는 그 버스가 데려다줄 마지막 장면 앞에서 하루의 여정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